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집 체제로 전환한 판도라. 오늘은 다선 의원들을 휘어잡는 분들, 이른바 센 초선 특집입니다. 소개부터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초선이 되고자 달리는 두 분,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센 초선에서 노련한 재선이 되고자 하는 두 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까지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특별히 이 두 선배님들, 의원 선배님들을 위해서 소개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우리 홍석준 의원님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랑 여의도 깐부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 홍석준, 나이 1966년생으로 만 57세.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서 합격한 후에 3급까지 쭉쭉 승진, 탄탄대로 행.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정계 입문, 제21대 총선의 당선까지 실패를 모르는 남자 홍석준. 이번 총선에서 재선까지 노리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이번 판도라에서 어려운 질문을 다 담당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우리 김병민 최고가 뭐 얼굴도 잘생겼지만 참 이 생각도 올바르고 그래서 사실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신 분들이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정 보고회 할 때도 일부러 바쁘시니까 내려오지 못하도록 꼭 이 화상 축사를 좀 해라 해가지고 화상 축사를 또 부탁드릴 정도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병심인가요? 병심? 대구로 내려갑니다. 두 분 진짜 깐부신가 봐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이제 일부 이제 갈등설로 비추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이제 깨진 것은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깨졌죠. 사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간 겁니다. 비대위원장 될 때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아바타다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세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도 이제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정치적 또 센스가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정치 혁신의 아젠다를 시리즈별로 한 5가지를 좀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제 대표님이 이제 뭐 그 국정 그렇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기억이 없는다 하는데 그 아젠다를 던지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집권 여당은 입이 없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홍 의원님의 판도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예, 이제 바야흐로 이제 총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관심을 끄는 것이 지금 가칭 친명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옮긴다든지 같은 당이 맞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의 출마지는 땡땡땡 땡땡땡이다. 예상되는 6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답이 너무 딱 정해져 있는 퀴즈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출마 예정지요. 답이 예. 뭐죠? 출마 예정. 출마지는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선언을 땡땡땡. 하셨잖아요. 땡땡땡이다. 저희 답변은 비례 같은 양지. 두 분 비례대표 맞으시죠? 쉽게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다음번 재선의 국회의원도 너무 쉽게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살기 노력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되고 나서 쉽게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보통 비례 한 번 하면 전문성으로 본인의 역량 다 불태우고 당을 위해 선당후사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쉬운 곳에 가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것 같아서 비례 같은 양지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가 일면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례대표 한번 하신 분들은 이제 당세 취약적이나 이런 쪽에 갔는데 요즘은 비례대표 한번 하고도 민주당이 당선되기 높은 지역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과감 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당내의 뭐 특별한 문제다기보다는 정치하는 사람의 개인에 가지고 있는 속성의 문제다. 욕망의 경연장이다. 결국은 누가 더 국회의원을 열렬히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아니, 저는 광명을
이 중원구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답변. 정답. 세 분 다 뭐 정답의 이제 의미상으로는 뭐 약간 각도만 다르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제 성남시 중흥구처럼 비명시 자객구다. 비명시 자객구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두 분 지역이 다 이제 지금 현재 비명 지역, 비명시가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객 공천의 이런 어떤 그 이제 일환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서대문에서 이 그 성남중원 지금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지도부와 최소한의 어떤 상의 내락이 없이는 그쪽으로 휙 가기는 사실상 정당의 구조상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시 자객구에 본인이 이제 가겠다. 그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그 이제 광명시장까지 했을 정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이원영 의원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성남 중흥 같은 경우는 유영찬 의원이 초선으로서 좀 노력은 이제 하셨지만 이수준이 방금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갔지만 충분히 저는 어떤 그 친명 개딸 그룹의 지지를 얻으면은 성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낙하산은 아니고요. 저기 본인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이건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이제 정청래 최고가 이게 후원회장 맡는 거를 좀 이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선 의원이라든지 정치 신인을 좀 이렇게 좀 키우고 싶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후원회장을 통해서 이제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 내지는 어떤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제 마련하는 건데 정택리 최고가 평소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 후원회장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공정 어떤 공천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또 지금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최종적으로 이제 공관위에서 올라온 안을 이제 승인을 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천하는 데 이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정치적, 법적으로 영향력이 크신 정청래 의원이 후원회장 된다? 이거는 당연히 불공정. 홍석준 의원의 판도라, 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의 출마지는 비명시 자객구이다의 한 줄 평. 네, 결국 민심이 결정할 겁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저도 같은 의미인데요. 네,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판보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인생에 참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정치적 참견 시점. 김병민, 박진영 이 두 분이 전해주시는 정치인의 리얼한 일상을 센 초선 두 분께서 시시콜콜하게 참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은 괜찮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끼어들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그 이때까지 인생 행보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어떤 다양성을 우리 또 국민의힘이 또 집권 여당으로서 길러야 되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보통 현실 정치가 아니라 이제 비대위원 이제 지도자급에 이제 있는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하는 말과 과거의 말은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말의 어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필터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매니저로 등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쪽 지역이 참 저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기니까 예. 사천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특히 이제 그 공천 과정을 들으면서 아 우리 당이 참 이렇게 공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참 시스템적으로 하는구나 앞으로 절차 원칙 기준을 밝혔으니까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이제 손을 딱 드니까 이건 뭐지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오버랩된 감은 있었죠. 그러나 성패를 떠나서 정말 정청래라는 어떤 거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정말 촌철살인의 이런 어떤
말폭탄을 퍼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심이 담긴 거 아니에요? 가방위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시더니. 말폭탄을 지금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말 그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역대 어떤 성보다 엄청나게 사실은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공천의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틈이라도 보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네. 이런 어떤 좀 우려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게 그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공관위에서 밝힌 그 기준에 따르면은 저희가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우선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 무려 한 120여 군데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원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전략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50여 군데 정도 저희가 당헌당규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경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됐는지 향후 공천 잡음에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공천하는 과정에 참 내관이 많을 겁니다. 많은 어떤 지뢰밭이 있어서 중간에 뭐 가끔씩 터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단수 추천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은 과거 같은 큰 어떤 폭발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 궁금한 거. 대통령 사진 걸고 선거운동 할 거냐, 한동훈 위원장 사진 걸고 선거운동 할 거냐. 이거 되게 관심이더라고요. 의원님 혹시 사진 거셨습니까? 저는 두 개 다 걸 겁니다. 처음에는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진지조차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사람이라는데, 그래서 보면 저희 당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 정도 되시는, 그러니까 당내 비판한 인사들도 저희 당은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같으면 벌써 해당 행위를 해가지고 쫓아냈을 겁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네. 이번에는 불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유승민 의원과 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대구 지역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본인이 보시기에는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더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 혼자만의 마음일까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당을 탈당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쉽게 합리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오늘 판보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센 초선 특집으로 준비한 판도라, 네 분도 이제 어느 지역이든 어디든 가서 이 국민들을 지켜주는 센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could get together for a while.